삶의 마지막 아침, 당신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단 한 번의 삶, 제대로 살고 싶다면 주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삶의 가치와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을 소개합니다. 혹시 내일 아침이 오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후회는 없으신가요? 만약 삶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 책은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인 저자는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6명의 노인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노인들이 전하는 삶의 지혜 6가지. 1. 감사하는 마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2. 행복은 선택.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3. 사랑과 연민. 타인을 사랑하고 공감하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4. 삶의 목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5. 생과 죽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6.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 이 책은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노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가치를 찾고 싶은 당신에게 만약 당신이 삶의 가치를 잃어버렸거나 행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5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저자, 존 릴런드. 출판일, 2024년 6월 26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오늘이 끝나기 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 책 소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 내 삶의 가치를 찾는 6번의 인생 수업. 무심히 흘러가는 나날, 늘 그렇듯 당연하게 맞이하는 아침. 당신의 인생에서 몇 번의 아침을 더 맞게 될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당신에게 만일 단 한 번의 아침만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삶을 뒤로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여기 가야 할 길을 잃은 당신을 위한 아주 특별하고도 지적인, 경쾌하고 진솔한 6번의 인생 수업이 펼쳐진다. 뉴욕타임스 기자인 저자는 삶의 마지막을 향해 유유히 걸어가는 노인 6명과 1년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한다. 사실 인터뷰 초기에는 그들로부터 나이 들매 고단함에 대해서만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름 인생을 안다고 자부했던 저자는 그러나 그들을 만나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경험을 한다. 마치 스승, 진정한 현재와도 같던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자는 인생의 의미와 삶의 가치, 행복에 대해 함께 묻고 답하며 흔들리던 삶의 갈피를 잡아간다. 시간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기적 같은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무엇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지 오늘이 가기 전 반드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책은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하고도 현명한 나침반이 되어준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삶의 태도에 대해 배우고 싶은 사람,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아직 모르겠는 사람, 소중한 단 한 번의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 해가 기울 무렵 끝내 후회하는 하루를 맞이하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권한다. 저자 소개. 저자, 존 릴런드. 언론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뉴스위크의 선임 편집자, 디테일스의 편집장을 거쳐 현재 뉴욕타임스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데이에서 음악 평론가로, 음악 매거진 스핀에서 전속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했다. 이 책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은저자가 뉴욕타임스에 연재한 6부작 기사 85, 그 너머에서 시작되었다. 1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의 경험과 배경을 가진 6명의 노인을 인터뷰하면서 저자는 자신의 삶이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음을 직감한다. 지적이기도 경쾌하기도 한 6번의 특별한 인생 수업을 통해 저자는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는 현명한 태도와 지혜, 삶의 가치에 대해 수없이 물으며 진중하게 깨달아간다. 행복해야 할 이유에 대해 분명하고도 명철하게 일깨우는 이 책은 기사 연재 당시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며 널리 회자되었을 뿐 아니라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여러 언론과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내 삶의 가치는 무엇에서 오는가? 삶의 끝에서 만난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한 6가지 지혜.
뉴욕타임스 기자로 활발히 활동하던 저자는 서로 다른 삶의 경험과 배경을 가진 6명의 노인을 1년 동안 인터뷰하기로 결심한다.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커리어에 있어서도 고민이 이어졌으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상념이 많은 시기였다. 세상을 이제 안다면 알 법한 노인들에게 묻고 싶었다. 어떤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는지, 혹여나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지는 않는지, 무엇을 연료 삼아 살아가고 있는지. 어쩌면 나무라고 고단한 이야기가 흘러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저자는 그러나 그들과 만나면서 그 생각이 절로 바뀌는 진귀한 경험을 한다. 나이가 들어 피할 수 없는 불편함과 한계를 지닌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지,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 마음을 다해 알려준다. 평생 잊지 못할 1년간의 인생 수업을 통해 저자는 감사의 힘을, 행복을 선택하는 법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법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법을, 생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소중한 이들을 돌보는 법을 배우며 삶에 꼭 필요한 지혜들을 진중한 태도로 깨달아간다. 사위가 어둑해지고 문득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물음이 자꾸 가슴 깊은 곳에서 삐져나오려고 할 무렵 우리는 어김없이 묻게 된다. 내 삶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내일을 맞이해야 하는지 더 잘 살아보고 싶은데 하면서 인생의 매 순간들은 마치 스튜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들과 같다. 이 재료들은 하나씩 따로 먹기에는 너무 쓰거나 매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재료가 섞이면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모두 소중하다. 지난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다고 토로하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면 잘 살아온 것이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힘나게 했던 것,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찾아 조금만 더 확신을 가지고 발을 내디디면 된다. 소중한 단 한 번의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싶은 사람,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아직 모르겠는 사람, 끝내 후회하는 삶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이 특별한 인생 수업의 초대장을 건넨다. 당신은 사랑, 웃음, 연민, 공감, 부축해주는 팔과 같이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들 안에서 살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것들 때문에 삶이 수월해져서가 아니라 인생이 힘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에 대해 분명하고도 명철하게 일깨우는 이 책은 기사 연재 당시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며 널리 회자되었을 뿐 아니라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여러 언론과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책의 일부는 인생의 의미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저자와 6명의 노인이 경쾌하게 주고받은 여러 물음과 답을, 2부는 6번의 인생 수업이 전하는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담았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삶이 너무 순탄하기만 해도 좋은 게 아니야.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게 머리를 훈련시켜야지. 지나간 일은 그냥 내버려둬. 그런 다음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거야. 무언가에 감사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우주의 상서로운 힘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삶은 외롭게 홀로 싸워나가는 전투가 아니었다.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나를 든든히 받쳐주는 힘이었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해보자. 그건 바로 반드시 일어날 단 한 가지 사건인 죽음을 제외한 나머지, 즉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단 1분일지라도 그 기분이란 마치 처음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볍고 자유롭다. 우리는 대부분 매일 이 미래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처럼 생각한다면 누구든 홀가분한 인생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나는 내 하루하루의 나비 효과가 있다고 믿어. 일종의 도덕적인 격언 같은 거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다음 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기 위한 도덕적 책임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나쁜 짓은 뭐든 안 하려고 해. 다음 순간에 이 세상은 더 좋아질 거라고, 적어도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제일 든든한 보험을 드는 거야. 헛된 꿈을 꿀 시간이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믿음도 헛된 꿈이다. 그들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라 바쁘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에게나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행복, 목적, 만족, 우정, 아름다움, 사랑과 가치 인생의 좋은 것들은 내내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좋은 음식, 친구, 예술, 따뜻함, 가치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현명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도 죽는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욱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 현대의학 덕분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거나 질 수 있는 일종의 시험으로 여기기도 한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이 좌지우지하는 무언가로 말이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더 현명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
우리들 중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돌아가시던 마지막 순간을 우리도 원한다면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유엔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내년인 2025년에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불과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65세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초고령층과 그들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롤모델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노화는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현상이고 노년의 삶은 끔찍할 거라는 지레짐작만이 난무할 뿐이다. 사소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수십 권의 이용 후기를 읽어보면서 정작 나의 미래가 될 노년의 삶을 살아봤고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찾아 귀 기울여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의 세대 간 단절이 심화되면서 이 현상은 극심해진 듯하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지혜를 건네주려는 연장자들과 우리를 연결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어준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항상 나이 듦을 두려워했다. 20대에는 30대가, 30대에는 40대가 오지 않길 바랐다. 청춘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무모함과 용기를 앗아가고 나를 그나마 쥐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겁쟁이로 만들었다.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은 무거워지는 몸도 느려지는 머리도 아닌 내 안의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그런 가운데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은 축복이었다. 이 책은 마치 시커먼 먹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한 줄기 빛처럼 나에게 깨달음과 희망을 건네주었다. 노년에 대한 우리의 예상은 틀렸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결코 두려워만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저자는 우리의 인생이 입학, 졸업, 결혼, 취업과 같은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만나고 헤어지고 기쁘고 슬픈 일들이 반복되어 쌓이는 입체적인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오히려 노년에는 이 작품을 더 화려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노년의 삶 속에도 여전히 즐거움이 있고 행복과 기쁨이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초고령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지혜를 각자의 방식으로 터득했고 저자는 1년간의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그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6명의 노인이 온 마음을 다해 일러준 바와 같이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귀가 닳도록 들어온 이 말을 우리는 어쩐지 쉽게 행하지 못한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 첫걸음을 이 책과 함께 떼어보길 추천한다. 그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기꺼이 배워보겠다는 열린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책 속에 넘쳐나는 가르침들이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